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9월 26일 장 마감 4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침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영상을 찍다가 제가 기침을 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 라이브를 못하고 있는데 감기가 낫는 대로 라이브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하니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2차전지 급등하나? 추세 너무 좋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중소형주에서도 뭐 윤성 FNC도 그렇고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라이브에서 포스코홀딩스는 121선 추세 타면 된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오를 거다. 에코프로는 포스코홀딩스가 1, 2% 오를 때 급등할 수 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이번 주 급등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를 봐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가 중국 수혜주예요. 게임주도 있고 엔터주도 바닥을 잡고 있고, 사실 밸류업 종목으로 또 요새 게임주 나오고 있잖아요. 게임주뿐만 아니라 완전 밑바닥에 처박혀서 끝도 없이 떨어진 저평가 종목들이 10개 중에 9개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 종목은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10개 중에 9종목이 될 거다. 근데 중국이 우리가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나오겠죠. 그게 뭐 금투세가 유예가 되던지 금투세가 폐지가 되던지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비행기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폐지나 유예가 되게 되면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서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고, 대형 호재라는 것은 저평가가 호재인 거예요. 그리고 1순위 종목들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장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론빨 호재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우리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되냐면, 많은 분들 최근에 막 삼성전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6만원권을 바로 밀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폭락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2차전지가 추세를 탈 거고, 새롭게 올라가는 게임주도 나오고 있고 바닥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핵심이고, 반도체는 이런 심리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반도체 겨울 아니라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물 타고 급등 노리고 반등 노리는 매매예요. 그러면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죠. 쌍바닥도 아닐 뿐더러 삼성전자는 우리가 역배열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왔어요. 반도체가 중소형주도 막 단기간에 3토막, 막 4토막, 반토막은 수룩하거든요. 그럼 올라가면은 오늘같이 이게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글로 단타 쳐야지 하고 사는데, 그동안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오를 때마다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매수를 해줘서 반도체로 수급이 쏠렸는데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근데 내일 아침에 또 반짝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은 바로 안간에 또 위에 이제 손해보고 있는 분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고, 쌍바닥에서 골든크로스 정배열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은 서로 매수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역배열을 할지라도 올라가면 따라질러야지 하는 섹터는 어디다? 2차전지예요. 왜냐? 우리가 뭐 윤성 FNC 뿐만 아니라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에코프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갈 때 됐어. 거래량 없이 빠졌지. 금투세 유예될 거야. 폐지될 거야. 올라가면 따라질러. 공매도 쇼커버 들어오겠지. 한 번에 20% 올라가나? 라는 생각에 따라질르게 되는 거고, 그게 골든 크로스 자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따라지르는 심리가 있는 거고, 그게 역배열 중소형주 중에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중소형주 저평가거든요. 거긴 따라지르는데 반도체는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반도체는 오를 때 엔비디아가 이만큼 반등했는데 엔비디아가 오른 다음에 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반등 들어갔거든요. 그럼 엔비디아가 추세가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는 또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올랐던 반도체 말고 10개 중에 9개가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LG전자 같은 기업들, 어제 조정 많이 나왔죠.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면 따라질 섹터예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 외국인들도 매수 리포트, 실적도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안 오른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게임주가 쌍바닥에서 올라가고, 화장품주도 지금 호재가 나와버렸어요.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센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중국 호재빨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20만 명이 달성이 됐는데, 많은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띄워드리는데, 우리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달 14일부터. 그래서 댓글로 이 종목 사요,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댓글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일절 홍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홍보를 하게 된다면 그 영상만큼은 댓글창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댓글 보면서 힘내려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아프지 말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꼭 많은 분들 웃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또 제가 많은 분들이 잘 되게 해드리면 제가 잘 되는 길이고, 많은 분들 잘 되면 전 너무 기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거 얘기하고 내일 올라가는 거 얘기하고 이걸로 바꿔라 저걸로 바꿔라 그랬으면 우리 2차 전지도 최저가에 다 털렸습니다. 화재 나왔을 때 털렸겠죠. 반대비만 나왔을 때 털렸겠죠. 2차 전지 내년이다 해서 털렸겠죠. 그래서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하다. 또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은 하루에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부동산도 작년에 다 같이 매도하자 그랬을 때가 최저점, 지금은 신고가. 부동산 경기 잡으려면은, 부동산 집값 잡으려면 물량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건설주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도주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추세가 바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반도체 물량 많다 그랬을 때가 최저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기 민감 섹터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가 또 엄청 저평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 급등하려면 털려야 급등하거든요. 바닥에서 거래량 없으니까 그저 급등하는 종목 따라 지르면 그날 윗골이 달립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마시라고, 복구하고 매도하시라고. 교체할 때 하더라도 조금 손실을 회복하고 나서 바꿔야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만큼 수익으로 꼭 보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팩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자, 핵심만 빠르게 갈게요. 일단 나온 뉴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하기 때문에 오늘 또 마이크론빨, 또 지금 현재 오일 선물이 지금 최근에 이거 많이 내려왔잖아요. 67불이에요. 오일도 전쟁 나면 대박 난다. 이스라엘 때 120불 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150불 간다.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CPI는 당분간 2%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금리 인하 0.5% 하면 더 하겠죠. 그리고 위안화도 이제 중국 증시가 강세로 뛰면서 우리나라 환율 1200원대 가게 된다면 이제 대다수 종목들이 오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30원, 이제 1200원대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지고, 중국 증시가 좋다면 전통적으로 SM, JYP 엔터 이거 끝도 없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엔터주라든지 게임 섹터, NC소프트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쌍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지를 수 있는 게임주, 전통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렇게 주가 폭락을 했을 때 공포 마케팅 그만해야 하고 이렇게 금투세 설계제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댓글로 정치 댓글 꼭 달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이번에 금투세는 무조건 폐지나 유예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만 주가가 못 갔어요. 우리나라만. 선진국 중에 일본 날아가고 러시아보다도 못한 게 우리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익이 안 나는데 세금 걷는다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됐고 공매도 전산을 하는 거고, 그때 공매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공매도 비율이 적다. 그때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불법해도 벌금이 적어요.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예전에 작전주 이런 것들은 막 금방금방 처벌하는데, 공매도 없는 주식 갖다가 무차익 공매도 매수 호가에다가 몇 억씩 몇백억씩 매도 때리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 거를 훨씬 더 규제를 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 파생시장은 세계 1위입니다. 옵션이나 선물 쪽에 대해서 콜옵션, 풋옵션 그걸로 장난치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안 되면은 남들이 못 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한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공매도 해결됐나요? 전산화 됐나요? 해결된 거 없어요. 그저 찍어 누르고 무조건 패드게 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평가가. LG전자 한번 보세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싼가. 건설주 한번 보세요. 쓰레기가 거래하죠. 삼성전자도 조금 오른 거 다 내려와. 나머지 장난치는 AI 반도체 실적 안 나온 애들 많이 올랐을지 몰라도 삼성전자는 올랐다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단타 매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거래세 폐지하면 단타 치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얘기할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뜨고 미국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세계 최고 저평가 한국 증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는 안 하는 게 맞다. 지금 밀어붙이면 큰일 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반도체 겨울 잠재울 마이크론 실적의 삼성 하이닉스가 급등했죠. 그래서 그동안 급락한 반도체 AI 반도체 쪽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가기 위해서는 금투세 유예 폐지,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가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게 되면 절대 못 밀어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국 쪽 요새 뭐 올라도 뭐 구조적 상승 보기는 어렵다 이런 뉴스 나오죠. 건설주도 이런 뉴스 나오죠. 레고랜드 사태 때 최저점 찍고 증권주 뭐 망한다, 뭐 저축은행 망한다, 증권주 3-4배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이 작정하고 금리 인하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2주택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이러면 이제 중국 부동산 떨어지는 거 그만 떨어지고, 부양책 나오면 중국 부동산도, 정부 부동산은 잘 가요. 일부러 중국 부동산 파산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것들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설주 보시라는 걸,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여의도 집값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 껑충.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은 대출 못하게 해서 지금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고 대출을 더 받게 해서 집을 계속 사고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허용을 해주면 서로 집을 사고 일시적으로 올라도 나중에 결국 그것들이 다 분양할 때는 주식이 우리가 물량을 상장할 때는 급락 나오잖아요. 유상증자 상장, 전환사채 상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주 랠리 크게 오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라든지 우리가 원전 수혜를 보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거 쓰레기 가격에 거래하거든요. 너무 싸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 이런 것들
리츠 관련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주가 있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조선주보다 훨씬 더 강한 랠리가 건설주에서 올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겨울이 끝나가는 점진점 매수, 요 리포트가 일단 나오고 있고, 모든 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보시면 되냐면,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쌍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쌍바닥에서 오르는데 일본 증시는 어떨까요?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갑니다. 여기서 한번 더 오르면 또 신고가 아니에요. 그쵸? 대만만 날아갑니다. 지금 또 대만은 이거 역대 최고가예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 보시면은, 코스닥 월봉 보세요. 이게 간 건가? 뭐 때문에 못 갔겠어요, 우리나라가. 코스피는 3,305점이에요. 남들은 이미 여기 돌파하고 앉아 있는데. 그럼 가야 되겠죠, 코스피도 쌍바닥에서 요렇게 오를 때, 코스피 쌍바닥에서 오를 때 위로 올라가면 질릴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평가에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에요. 쌍바닥에서 오르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고, 요렇게 오르는데 여기서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면 질러야지 하는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업 설명은 제가 라이브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예요. 어때요? 여기서 떨어질 때 거래 터지고, 여기서 한 번 4%가 올랐죠. 근데 21선 이격이 멀고 이렇게 60이 꺾여버리죠. 그럼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금 내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급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횡보 들어오고 21선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따라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다른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오셈이에요. 쌍바닥에서 오르는데 위로 거래량이 질르니까 상을 쳐버리죠, 이런 애들은. 유프렉스 볼까요? 엄청 떨어져 있죠. 완전 맛이 갔죠. 13,000원에서 4,500원이면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삼성전자처럼 터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유프렉스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서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를 때 질릴 만한 종목으로 제가 보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하면은 4x4 같은 애들 보세요. 이런 애들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거래 없죠. 2만원에서 5,400원, 1억 남으면 2,500 남았죠. 올라갈 때 이건 질르겠죠, 따라서. 이렇게 5%짜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올라가면 따라 질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주 반도체는 어떨까요? 왜 이게 어때요, 이것도? 이거 39,000원에서 보면 쌍바닥에서 만원이에요. 1억 넘으면 2,500만원 남은 상황이죠. 이러니까 여기는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는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간 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저평가 종목, M게임 같은 종목도 한번 볼까요? 떨어졌는데 쌍바닥에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아예 없었죠. 근데 역대 최저 저평가의 중국발 호재 게임주 나오죠. 쌍바닥에서 올라가면 지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NC소프트 볼까요? 게임주 엄청 폭락돼 있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랫동안 소외됐죠. 10개 중에 9개 패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10개 중에 9개 패턴 떨어졌죠. 쌍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중국발 호재가 나오고 올라가는데 따라 지르는 이런 NC소프트 보시면은 월봉 20월선까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당장 보셔야 되는 게 게임주가 수혜주를 보는 거예요. JYP엔터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건 쌍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저가 찍고 이런 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어부부 반도체는 어떤가요? 이거는 엄청 올랐다가 올라가면은 거래량 적죠. 여기 올라가면 매도가 나와요. 이건 또 일단은 따라질 가능성은 있겠죠. 이것도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많이 오르는 거 보면 올라갈 때 따라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에브리봇 이런 거 로봇주 뭐 폭락주 아니에요, 이런 애들 보면은. 그래서 윤성 FNC 같은 애들이 이거 예전에 1억 넣었으면은 27만원에서 저기 4만원이에요. 1억 넣었으면 2천도 안 남고 올라가니까 따라 지르니까 오히려 급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오늘 급등이 들어간 거잖아요. 에코프로 왜 그랬겠어?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는 자연스럽게 추세를 타서 갈 거다.
자연스럽게 추세를 타서 갈 거다. 전기차 화재로 반도체 올라갈 때 또 다 털리게 만들고 반대 매매 마진 콜 당하고 외국인들은 올라갈 때 매도 쳤는데 우리가 다 샀고 지금 외국인들 쇼커버 안 들어가고 기관들은 매도 리포트 떼고 포스코 퓨처앱이나 매도 때리고 지금 쌍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지르는데 120에선 정배열됐죠. 자연스럽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만원 가면 이제 여기서 손절 다 하신 분들은 갖고 있었으면 복구됐는데 왜 이게 무섭냐 하면 손절이 1억 5천 났는데 갖고 있었으면 다시 1억 되는데 손절 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5천씩 매수 못해요. 500, 1000만원씩 5종목 10종목씩 하다가 복구도 안 되고 단타 치다가 5% 3% 먹고 복구 하나도 안 됩니다. 들고 있으면 최소한 다 복구되는 여기서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든지 금투세 폐지라든지 2차전지 벼트나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되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 생활건강처럼 이런 패턴은 최소한 나온다. 121선 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매물대 이상 돌파되는 여기서 LG 생활건강 급등이 더 나오려면 호재가 대형으로 나왔으면 됐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쯤 한 50만원 가가지고 호재 나오면 더 가겠죠. 거저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1% 오를 때 에코프로 급등할 때 포스코홀딩스 안 오른다고 속상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지난주 라이브예요. 이번 주 월요일날 5% 혼자 오르고 그 다음날 10% 오르고 이렇게 이번 주에 폭등하는 건 뭐죠? 20% 가까이 오르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에 2% 미리 올랐으니까 정확하잖아요. 에코프로 BM 이번 주에 포스코홀딩스 안 가는데 18%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동안 못 오는 거 에코프로 머티 이번 주에 21% 포스코 퓨처햄 자 이번 주에 얘는 또 8%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120짜리 같이 다 왔죠. 다 왔잖아요. 똑같은 자리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LG화학 볼까요? 못 갔으니까 121선으로 간다. 다 왔잖아요. 지르고 싶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눌릴 때마다 13% 왜 올랐겠어. 남들 못 갈 때 못 갔으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이번 주에 못 가죠. 왜? 미리 땡겨놨으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 땡겨놔서 키 맞추기 똑같은 날짜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도 리포트 뜨고 이건 추세 타고 올라가는 쌍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에 지른단 말이에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맞잖아. 이것도 올라가면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 터진 막 37,000원, 4만원 이렇게 가면 또 거기서 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선 더블이거든요. 역배열 급등 패턴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고 쌍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JW 중의의 제약 같은 거 쌍바닥에서 저평가인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여기서 오르면 서로 지르는 자리예요. 실적도 좋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그 제약주 안에서 제약바이오에서 예전에는 제가 알테오젠 제일 좋다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이것도 들고 있으면 매일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 번 더 올랐지. 월봉 일봉 보면 제일 중요한 제약 한 번에 급등 들어가고 쌍바닥에서 따라지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너무 이런 식으로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스 같은 종목들도 보시겠어요? 이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1억 넣었으면은 이것도 7,000원, 한 3,000 남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지금 열애아홉입니다. 그러면 쌍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지르는 거예요, 또 이거를. 그래서 급등했던 게 뭐예요? DY. 자율주행 센서 클링으로 DY 파워 가지고 있는 거래량 없었고 올라갈 때 거래 터지고 쌍바닥에서 급등 들어오는데 바로 회복해버리죠. 그럼 이렇게 될 게 뭐 있어요? MS 오토텍. 왜? 쌍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떨어졌는데 쌍바닥에서 21선으로 왔죠. 그럼 내일은 당장 10% 20% 올라도 그만인 자리에 따라지릅니다. 이런 워낙 저평가라서. 자동차 부품주. 왜? 명신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쌍바닥 자리에서 올라가는 건 지금 반도체가 아닙니다. 추세 타는 거는. 내일은 딴 게 또 올라가요. 반도체 아침에 오늘 매도 나옵니다. 20주선까지 왔잖아요. 명신산업이. 그러니까 MS 오토텍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완전히 마시간 종목들 안에서 한미 반도체가 왜 반등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또 매도 나옵니다. 이번에 급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매도 나와. 여기서 한번 더 오르면. 그러니까 오를 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떨어질 때 급하게 거래가 터졌고 올라간 매도가 나온 자리고 오랫동안 소외된 종목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올라가면 지를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중국발 호재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애들 마찬가지 리오프닝 수혜주죠. 이런 애들 진에어 같은 애들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인데 이거는 올라가면은 서로 질러서 또 혼자 급등할 가능성이 지금 10,000원밖에 안 해요. 진에어도.
근데 리오프닝 주식이 지금 반도체 오를 때 좀 쉬었고 2차전지 오른 다음에 횡보 들어갈 때 안 갔죠. 그래서 CJCGV는 원래 대장주로 나섰고 금리나 수혜주였는데 아직 이제 자리 잡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급등 한번 또 7,000원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급등시켜갖고. 왜? 이런 애들은 진짜로 순이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건설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우건설 같은 애들이. 추세만 만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오른쪽 날개에서 급등 안 하고 추세 만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지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오랫동안 소외가 됐고 매집이 됐고 앞으로 금리나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재건이든 우리가 해외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월봉상으로 이렇게 딱 쏘는 거 6,500원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반등 들어갔고 좀 쉴 때 띡 쏘고 이러는 거예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제철, DLENC 이런 애들이 이제 쌍바닥에서 올라갈 차례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올라가면 매도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횡보 들어갈 때 일단은 횡보 들어가면서 20 내려올 때까지는 급등으로 가기 힘들어요. 여기서 폭락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 반등 들어왔잖아요. 반등 들어왔죠. 그럼 요 위에 오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매도가 들어가요. 최근에 떨어진 거라서.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번 달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윗단 오게 되면 이 매물대 20만원 전후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하고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확실히 추세가 다르고 지금 어떤 거 노리시면 되냐 하면은 저평가 때 끝도 없이 떨어졌고 금리나 수혜주 중소형주 밑에서 올라가면 따라질러야지 평소에 거래량 없고 우리가 손절치고 우리가 밀어버린 종목들 거래량 없이 작년에 부동산 폭락한 것처럼 지금은 거래 붙었잖아요. 또 부동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 건설 섹터는 갖고 있으면은 이게 한 번 오르고 팔 섹터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른 애들은 또 지금 또 최근에 또 슬쩍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 같은 애들을 주목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이거는 넓게 보세요. 신고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래 없이 빠졌고 오른 다음에 한번 눌렀죠? 그럼 여기서 21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또 10만원 전후에서 또 보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N자 추세 타고 갈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트도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 GS 리테일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금 바닥 잡고 있는데 신세계 INC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에요. 쌍바닥이죠. 거래량 없죠. 21선으로 왔죠. 그럼 혼자서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또 거래 터져서 20% 위로 갔다 오는 경우도 생겨요. 워낙 저평가라서. 너무 싸거든요. 이런 애들이 실적 대비했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 부채도 없고 중소형주 중에 지금 거래량 5만주, 6만주짜리가 보세요. DY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기 전에 18,000주에서 500만주. 그쵸? 현대공업 급등하기 전날 5만주 거래하다 다음날 1000만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차트 만들고. 오토엔 이런 종목들 평소에 거래량 아예 없다가 8만주 거래하다가 갑자기 급등해서 더블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넓게 보면 오랫동안 소외된 종목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막 시끌시끌한 것보다 오히려 어때요? 네이버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쌍바닥에서. 카카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맛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아홉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안 간 게 정상이에요. 그날 급등하는 것만 볼 일이 아니고 오늘은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내 거 왜 안 오르나. 내 건 추세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 내내 올랐잖아요. 근데도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일본에서 일주를 매도하든 말든 추세를 탔어요. 그래서 상관 말라고 제가 쇼츠 올려드린 거예요. 쇼츠 영상도 꼭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도 지금 팔면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면 이 포스코홀딩스가 승부수 들어가는 가격이 50만원 전후란 말이에요. 나머지 2차전지가 지금 완전 쓰레기 가격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자,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안 갔잖아요. 쌍바닥에서 오름 서로 지른 자리죠. 이거 12년 만에 연봉상으로 다시 밑에서 치고 올라가죠. 월봉상으로도 올라가면 서로 사고 싶은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 아니에요. 중소형주도 중소형주지만 현대위아 오른 거 아니에요.
쌍바닥에서 오르려고 하는 종목 아니에요. 서로 지를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반도체 조금 쉬고 2차전지 횡보 들어갈 때 혼자 급등하고 하는 게 대형주의 현대외, 현대모비스, 중소형주의 MS 오토텍, DY, 현대공업, 그리고 대원강업 이런 것들, SL 이런 애들이 지금 쌍바닥에서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LVMC 홀딩스, 쌍바닥에서 급등이 들어갈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월봉상으로 보세요. 얘는 예를 들어서 MS 오토텍은 어디서? 볼린저 하한선이죠. DY 볼린저 하한선에서 올라가죠. LVMC 홀딩스는 볼린저 상한선에 있어요. 상한선 엔벨로프 위에 있습니다. 호재 나온 120월선 이렇게 급등 들어가겠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DY 패턴, 월봉상으로 예전에 DY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봉 10년 만에 월봉 120에서 와서 한 방에 더블 치는 거. 코리아 FT 똑같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리아 FT를. 자, 10년 만에 월봉 120에서 한 번에 더블 가는 패턴. 이게 10년봉 저점에서 100 몇십 프로 터지는 게, 보세요. DY도 이렇게 터졌죠. LVMC 연봉 5년봉에서 거래 터지고 급등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급등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실적. 실적 턴어라운드 너무 좋죠. 영업이익 좋아져. 신차 수요 늘어나, 부채 줄어들어, 그리고 베트남 트럭 2등하고 태국 쪽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미얀마 현대차 판매 잘 되고, 비수기인데도 잘 되고, 4분기는 완전 성수기.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편의점 2,000개까지 들어서는 하반기. 루앙프라방 방비행의 택시 시장도 장악하고, 이제는 모빌리티, 코콩무브, 전기차 충전, 부채 비율 58%, 그리고 무엇보다 급등하려면 KR 매각도 있어요. KR 매각이고, 여기 LVMC가 오세영 회장이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오세영 회장이 인도차이나뱅크 여기 11%고 최대주 40%인데 주식 전환 안 한 게 12% 정도, 1,900원짜리. 그거 주식 전환 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인도차이나뱅크는 라오스 1등 은행이고, 민간은행 1등이고, KB금융의 합작법인 했잖아요. 국민은행이랑 국민카드랑도. 그 호재들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라오스에서 뭐 한다 그랬죠? LVMC 오세영 회장은 이제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려요. 요거는 보세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요 전 영상 보시면 되는데, LVMC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LVMC 유튜브 검색하시면 LVMC 유튜브 검색하시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마트부터 해서 하반기에 엠바고 걸려있는 대기업들, 이마트 신세계 말고 엠바고 걸려있는 더 큰 기업이 있다고 해요.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택시시장 장악했고, 라오스 국무총리, 요거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LVMC가 대박이다 해서 이번에 정말 대박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완전 매집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요 택시시장 완전히 장악했고, 여기 라오스의 대한통운, 요 택시시장 뚝뚝이하고 전기 뚝뚝이, LFP 배터리, 요게 라오스 돌아다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택시시장, 택배시장 장악했죠. 온라인물 장악하죠. 라오스 카카오톡 개발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로 택시 잡아요, 앞으로는 협업해서. 그리고 여기 국무총리,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요 국무총리 있죠. 라오스 국무총리. 요 국무총리 장관이에요. 이분이 LVMC가 라오스에 세금을 20% 내기 때문에 LVMC가 라오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걸 보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 10월 6일에는 라오스에서 회담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할 때 좀 전에 보여드린 국무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정부 계속 지원한다 그러고, 작년부터 라오스랑 한국하고 교류가 1등이에요. 라오스 노동자들 한국 엄청 많이 오고, 우리나라 예전에 80년대 해외 갔던 것처럼. 그 정도로 라오스 검색하시면 엄청난 뉴스들이 있고, 라오스 국민소득 늘어나죠. 리오프닝 돼서 태국하고 베트남 고속철도 연결돼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평균 출산율이 1위예요. 라오스가. 인건비 제일 싸고. 그 라오스의 건설주들 뜨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라오스 고속도로 깔아주고 있거든요. 건물 짓고.
그거를 하는데 라오스 발전하면 LVMC가 알박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라오스 LVMC 행사 때마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예전에는 박 대통령이 예전 전 대통령이 LVMC 여기 오세훈 회장 엄청 칭찬하고 사진같이 찍었잖아요. 라오스 갔을 때. 왜? 라오스 현대차 50% 점유율이고 라오스 기아차 현대차 50% 트럭은 90% 점유율이에요. 트럭은. 근데 지금은 뚝뚝이에다가 편의점 이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 끌어들였잖아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신세계백화점도. 그래서 라오스의 세금 20% 차지하고 여기 대한트럭도 1등이고 베트남 트럭 2등이고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이 뉴스가 있는데 이번에 가는 게 뭐예요? 중국 시장에 대안을 찾자고 요번에 10월 6일 회담에 라오스 현대차 점유율 1등, 미얀마 점유율 1등이 LVMC랑 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현대차가 하고 라오스가 미얀마는 LVMC랑 해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직원들을 뽑아서 조립시키고 해서 판매하는 CKD, SKD 차량을 하는 건데 보시면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잖아요. 10월 6일 날. 여기에 이제 누가 또 들어가냐면은 보세요. 여기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에 같이 가요. 여기에. 그쵸? 그러면 라오스의 삼성전자가 LVMC고 FTA 관련된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관세 관련해서. 그리고 보시면은 아세안 시장 공략하는데 여기 라오스의 패션 쪽 진출하고 최대 민간 기업이 라오스 복합 쇼핑몰 올해 연말에 코콕 메가몰 이마트 여기에 이마트와 협업을 통해서 여기 이마트가 연말에 들어가고 가장 큰 쇼핑몰을 2개 짓는단 말이에요. 카카오톡 개발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호재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은 어디서 개발되는 데냐 하면 여기서 개발해요. 코코넛살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LSM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카카오톡을 개발합니다. 라오스 국민 카카오톡. 요거 나오면 라오스의 아예 유통 자체를 장악하고 라오스가 뜨는데 LVMC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택시, 뭐 자동차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에 KR모터스 매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KR모터스 매각되게 되면은 LVMC의 순이익이 한 4,500억 정도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KR모터스는 매각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 하면 HLB 이노베이션처럼 예전에 HLB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HLB 매각되고 나서 이때 좋다고 했던 기업 아니에요. HLB도 그 이후 좋다고 10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매각되기 전에는 HLB에. 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대박은 KR모터스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게 갑자기 점상으로 막 1,000만 주씩 걸거든. 평소 5만 주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10배가 가거든요. 올라갈 때. 그래서 KR모터스가 매각이 되게 되면 LVMC가 750원 유장증자 참여했으니까 바로 이 윗단으로 급등 들어가겠죠. KR모터스가. 그러면 LVMC 또 급등 들어가겠죠. 거기에 회담 이슈도 있고 라오스 하반기에 뭐 이마트, 뭐 전기차 충전, 동구바이오제약 합작법인 이런 것들 다 나와요. LVMC. 그리고 실적은 4분기 최대 성수기예요. 1분기하고. 그러니까 실적 앞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에서 급등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서로 지를 거야 아마. 그래서 주봉상으로 여기 60주선 정배열이죠. 월봉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120월선 가서 여기서 거래 터져서 순식간에 저는 5,000원 전후까지는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반저 세 토막이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LVMC는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도 더블 또 60% 신고가 얼마 전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호재가 터지는데 안 갔는데 여기서 여기 가면 서로지를 신고가 목전 자리 아니에요. 2,600-700원이. 그래서 주봉 자리로 지금 20주선 와 있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 매우 높죠. 월봉상으로 120에서 한 방에 가고. 그래서 제가 이 얼마 전에 쌍바닥에서 무조건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지르게 돼 있다. 호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모멘텀 제가 찾아서 알려드렸으니까 그것뿐만 아니어도 하반기 이마트부터 해서 신세계백화점, 편의점 2,000개가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라오스 관광객 최고 많이 갈 때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꼭 보시고
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아주세요.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이 꾸준하게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중국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오늘 장에 대한 저의 생각 다 말씀드렸어요. 도움되시면 2차전지 뿐만 아니라 2차전지 견디신 분들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꼭 수익 보고 매도하세요. 손해보고 매도하시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도움된다라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라이브 못해서 죄송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할게요. 팩트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주식이라는 건 갈 때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인내를 하게 된다면 꼭 결과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대신 왜 기다리냐 했을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녁 식사 챙기세요. 사랑합니다.